연말에 저희가 이제 연금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연초에는 또 ISA이다. 바로 시작해야 되는 계획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요. 제도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고요. 또 혜택,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뭘 사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도 한번 드려보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도부터 설명해야 되잖아요. 기억하시기 좋게 몇 가지만 좀 가져왔습니다. 가입 자격부터 보겠습니다. 가입일 또는 만기 연장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 거주자분들은 대부분 다 가입이 가능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연에 2천만 원까지 5년을 넣어도 맥스 1억 원까지만 활용 가능한 그런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년입니다. 저희가 항상 ISA 계좌 말씀드릴 때는 의무 가입 기간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계좌를 열어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ISA는 일단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중개형 ISA, 신탁형 ISA, 1임형 ISA입니다. 사실 중개형 ISA 위주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몰리고 있으세요. 가장 많은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매매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형 ISA로 좀 가져가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고요. ISA 계좌 유형도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일반형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과세 한도를 보시면은 일반형 기준으로는 2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있고요. 서민형이나 농어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의 한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된다 라고 하시면 저렇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국민통장이 됐나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세제 혜택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은 총 3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순수익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일반 계좌에서는 15.4%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9.9라는 저율로 과세되는데, 이게 또 분리돼서 과세가 되는 부분이 메리트가 크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세금을 계좌를 해지하실 때 내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ISA의 이점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뭘 투자할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세대별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볼 이제 30대는 대표 지수에 30% 정도 넣어놓고 장기 유망 AI 테마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코덱스 로봇 액티브인데요. 젠슨 왕이 작년에는 로봇의 시대가 곧 도래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올해에는 로봇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봇에 다시 한번 이제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업이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관심이 K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와 있는데요. 저희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핵심 부품들을 생산을 하는 그런 강소 기업들까지 액티브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이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첫 보급되는 그 단계에서는 하드웨어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완성형으로도 기술력이 뛰어난 중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산업이 태동하는 이 시기에는 이제 중국과 한국에 좀 더 치중해서 투자하시는 쪽을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40대에는 은퇴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밸런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지수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AI 테마 같은 자산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곳도 여전히 투자가 필요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퇴를 염두에 두고 투자가 필요한 만큼 월배당이라던가 금액티브 같은 이런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도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CS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젠슨왕 형님께서 지금의 AI에 병목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병목이 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1,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이 밸류체인을 가져가는 코덱스 반도체 ETF를 좀 가져가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 ETF입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고민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이 누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큰 산업으로서 이 패밀리스 기업들, 아니면 뭐 만드는 기업들, 아니면 후공정하는 기업들,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이런 중요한 기업들의 한 60% 정도 투자가 되고요. 유망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한 40%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요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 ETF로 반도체 ETF는 꾸준하게 가져가시길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대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시로 제안을 드리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시장 성장이라든지 시장 참여는 계속해서 하면 좋기 때문에 대표 지수의 한 30% 정도 가져가시고요. 월배당 ETF에 한 40% 정도 가져가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과 이제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 이렇게 두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중에 상승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배당만 추구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대안으로 좋은데요. 코스피 200 흐름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분배율을 도달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위클리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나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기초 자산으로 추종을 하고요. 목표한 분배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200에서 나오는 배당이라든지 위클리 콜옵션을 탄력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또 200의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안을 드리는 게 이제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라는 상품인데요. 네. 리성커 같은 경우에는 이 나스닥 100을 좀 기초 지수로 이제 삼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그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서 또 탄력적으로 커버드콜도 구사를 하면서 또 월배당 재원을 마련을 해 나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성장과 배당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포트폴리오 추천으로는요, CES에서 빛났던 로봇들에 관련된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와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추천을 드렸고요. 40대로 가면 좀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성장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앞으로 AI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코덱스 반도체 ETF와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대 형님들을 위해서는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와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ETF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별 세미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인사드려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